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다 잘 기르자 1970년대 정부가 내세웠던 표어였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60%가량은 첫째 아이,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인데 이제 그만큼 아이 둘 이상 있는 가구를 찾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24만 9천 명입니다. 이 중 첫째 아이는 15만 6천 명, 둘째는 7만 6천 명입니다. 첫째 아이가 전체의 60%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입니다. 태어나는 아이 수도 줄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첫째 아이란 게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출산 경향이 보입니다. 전체의 56%에 머물던 첫째 아이 비중은 급증한 반면 35%대를 유지하던 둘째 아이 출생은 급감했습니다. 1.3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첫째 아이 숫자가 둘째 아이 출생한 숫자보다 많아졌어요. 둘째를 안 낳는 게 사실 우리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결혼을 늦게 하면서 아이를 늦게 낳는 경우가 많아져 물리적으로 둘째를 낳기 어려운 가정이 늘었고 육아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둘째 낳기를 꺼리는 집도 많습니다. 그 결과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 비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결혼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긴급 대출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거 부분을 약간 뚫어주면은 정부는 다자녀 세제 혜택을 한 명만 낳아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만간 저출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히고 있죠. 지난주 나온 출생 관련 통계를 두고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점점 찾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금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가운데 첫째의 비중은 62.7%입니다. 전년보다 8%, 8천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둘째, 셋째 아이 수는 줄었습니다. 10년간 둘째 이후 아이 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첫째 아이는 7년 만에 는 겁니다. 첫째 아이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엔 전년보다 각각 6천 명이 줄었다가 코로나19로 여러 방역 제한이 해제되기 시작한 지난해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뤘던 출산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혼인과 출산을 미루었던 청년들이 출산을 재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30대에 접어든 1990년대 생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30대가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연령대인데 90년대 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들은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가 더 많습니다. 경계선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면은 출산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첫째 출생이 둘째, 셋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용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가 정부 출범 1년 만에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감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돌봄과 교육, 주거 등 5가지 큰 틀의 핵심 과제도 정해졌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과거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엔 경제적 부담과 높은 주거 비용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주거 공간 지원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5가지 핵심 과제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급여를 내년까지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5년간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병원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도 5%에서 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7년 만입니다. 잠시 대통령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막말이라고 했지만 맞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늘 볼 수 있다면 누구나 아이를 더 낳고 싶겠죠. 어제 몇 가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잠깐 주요 대책만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기존 대책을 조금 더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수준이긴 한데 2세 미만의 입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가 위기다 이런 지적은 많이 있었지요. 전공의 구하기가 힘들다, 응급진료 중단, 돈이 너무 안 된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지만 의사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며 급기야 문을 닫겠다고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출산 대책으로 아픈 아이를 국가가 치료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아이를 봐줄 의사도 병원도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어제 대통령의 주문 사항입니다. 과감한 대책, 집중 투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대책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